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사평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58쪽과 59쪽을 펴시고요. 선생님의 영상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사평형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적외선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자기 자신도 똑같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는 순간을 바로 복사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요,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체 자체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지금 처음부터 쭉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뭐가 더 많은 거죠? 그쵸?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가 남게 되는데 그 남은 에너지가 다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컵, 어떤 물체에서 이제 개념을 확장해서 지구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8쪽에 있는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온도를 높여주는데요. 문제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와 달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위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태양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 둘레에 달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 받는 에너지의 양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평균 온도가 약 15도인 반면에 달은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입니다. 즉 누가 더 훨씬 차갑다는 뜻이죠? 그쵸? 달의 온도가 굉장히 차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와 달의 평균 온도가 차이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달은 뭐가 없나요? 대기가 없다라고 써있죠. 반면에 지구는 난 대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둘의 차이점은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대기의 유무라고 일단 써주세요. 대기의 유무. 자,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과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대기가 없는 달을 먼저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모두 달 표면에서 흡수를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 100% 흡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달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하면서 복사평형을 이룬대요. 자, 우리 달이 우주에 아예 달이 없다가 달이 딱 처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달도 처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온도를 높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달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랑 흡수하는 에너지가 일정해지면서 얘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사 평형.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달 복사 에너지로 그대로 다 방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낮에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 다 받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온도가 굉장히 뜨겁지만 반면에 밤이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는 오로지 달 복사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에서 그렇게 영하 18도라는 차가운 온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또 보시면요. 대기가 없을 때
얘는 다른 실제로 대기가 없지만 우리 지구에도 대기가 없을 때를 가정하면 달과 똑같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 100% 방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가 없으면 우리가 한번 뜨거울 때는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차가울 때는 굉장히 차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가 있는 지구는요, 지구 표면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 대부분을 다시 대기가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면서 복사평형을 이룬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나와요. 자, 그 지구는 이 친구들을 흡수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기가 없을 때는 흡수한 만큼 그대로 다 방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살짝 이불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되는데 대기로부터 막혀서 100% 방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혀서 이 대기에서 다시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리고 그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지구 쪽으로 재방출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재방출한 녀석이 또 다시 지구의 온도를 바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또 방출합니다. 그럼 이 대기에서 또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방출하고 흡수하고 방출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똑같이 그릴게요. 자, 지구에서 처음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여기 지금 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대기. 지구에서 처음으로 방출시킨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대기 사이를 뚫고 한 30만큼만 나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나머지 70은 어떻게 되느냐? 이 대기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방출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70이 다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0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방출을 해요. 자, 근데 이때 방출을 할 때 70이 방출되지만 이 중에서 또 한 20 정도는 나가요. 그러면 다시 50만큼이 지구로 흡수가 되고요. 그게 계속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40만큼 방출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표면과 대기 사이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갇혀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했던 에너지를 그대로 100%다 보내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달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 따뜻한 온도에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이름을 붙였느냐? 온실효과입니다. 온실효과. 자, 여러분들 온실효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자,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구온난화, 인간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북극곰들이 막 죽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자, 이 온실효과는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문제는 이 온실효과가 그렇다고 나쁜 효과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온실효과가 없으면 달처럼 굉장히 차가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온실효과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온실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전체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59쪽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구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가 지구의 표면, 지표예요. 자, 그리고 지구 표면 위에 대기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구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바로 우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흡수한다?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때문에
이 에너지가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온실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겨울철에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비닐하우스, 온실 덕분인 거죠. 이 온실 안에서 식물이 따뜻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기가 있으면 온실효과는 무조건 발생을 해요. 대기가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 온실효과가 발생함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요 3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 대기는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질소도 있고요. 그리고 메테인 이런 다양한 분자들이 이제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들이 전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누가 있는지 볼게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이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이 온실기체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온실효과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도 커진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사평형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평균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현상, 온실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수치로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